챗GPT가 아이폰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다시는 아무도 아이폰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냥 챗GPT한테 뭐 할까 이렇게 물어보면 보다가 머물러 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엔비디아의 그 젠슨 황이 코딩 배우지 말라고 인문학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3%만 더 오르면 돼요. 엔비디아 같은 큰 주식이 막 7%도 오르는데. 들어가선 그렇죠. 가치주가 됐고 가치주인데도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워런 버핏도 팔고 있고 좋은 말 하면서 팔아야지 나쁜 말 야 이거 다 던질 거야 이렇게 하면 난리 나니까. 아직 못 팔았는데. 그럼요. 많이 들고 있는데. 자, 5월 29일 주류 경제학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수지 기자가 또 병아리처럼 이렇게. 네? 아, 오늘 방송하는데 노란색 잘 어울린다고. 네, 노란색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예, 요새 진짜 날이 또 많은데. 화창해가지고 또 네. 이렇게 또. 오랜만에 날이 화창해서. 우리들의 네, 좀. 병아리 나수지. 빨리 다른 주제를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중은 병아리 맞아. 이 중에서 병아리 맞잖아. 아, 수연이 약간, 막 약간 고개를. 난데? 안 돼. PD님께서 질문이 있으시다고요. 준비도 했어요, 그치? 아니, 사실 저 이거 넷플릭스. 그러니까 넷플릭스 로고 따온 거 아니에요? 아. 넷플릭스 사라는 건가? 이게 뭔가, 이게 오늘도 뭐예요? 주식 모르고 있는데. PD님이 이거 인형 눈 붙이듯이 이렇게 일일이 그러니까 소작업으로 이거 간의 수공업으로 만드셨더라고요. 더 만든 소품. 예, 예. 이게 지금 예스고 이게 노죠. 무슨 질문을 하시려고? 아니 메타 이런 데도 다 비용 절감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주가가 올랐으니까 우리도 비용 절감 좀 해서 인형 눈 붙이고. 이것도 버리면 안 되겠네. 네. 절대 재활. 이건 빨리 대답해 주시는 게 취미여가지고 아. 자, 연내 금리 인하 할 것 같다 예스 안 할 것 같다 노 하나 둘셋 바로. 다 할 것 같다. 아, 저는 이거는 할 것 같은데 한 번 할 것이냐 아니면은 2번 이상으로 할 것이냐 이걸로 질문 한 번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올해 금리 인하 한 번 할 것 같으면 예스 음. 2번 이상이면 노 하나 둘셋 9번 이상. 그러면 가장 저는 한 번. 소수 입장부터 소수 입장? 전체적으로는 예스여가지고 저도 또 예스만 하긴 그럴 것 같아서 들었고요. 지금 금리 수준에서 한 번 내려가는 게 적절해 보이지만 인플레이션 지표가 아무래도 제일 관건이니까 이게 아직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6월 달 FOMC도 하기 전이고 해서 뭔가 불확실성을 감안하자면 한 번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아침에 이메일 온 것 중에 좀 흥미로운 게 있었는데 그 닥터 슬록이라는 분 계시죠? 토스텐슬로. 예, 예. 그분이 그 연준의 금리 인하의 역설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예상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재정 정책으로 굉장히 이렇게 경제 상황이 부양에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연준이 페드가 금리 인하를 시행하기가 어려워진다. 다 아는 내용이긴 한데 이걸 한 번 더 짚어서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로 완화적인 그렇죠. 신호를 보내면 실제 시장이 따라와서 실제 진짜 더 완화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렇죠. 이런 이미 할 수 네네. 없는 상태. 아 역시 잘 정리하시는데. 이 칭찬 지옥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말. 병아리가 잘한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이전에 선배가 말씀하신 거 굿뉴스가 배드뉴스인지 배드뉴스가 다시 배드뉴스가 될 것인지 지표나 이런 게 혼재돼 있으니까 얀 해치우스 이런 분들도 헷갈려 하시는 것 같고 선배는 왜 한 번 인하하는 걸로 생각을 하셨어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네네. 지금 주거비가 내려가야 되는데 주거비 보면 뭐 집값이 사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네, 이게 네, 네. 렌트 그 OER이라는 게 CPI에서 한 40% 정도가 이제 주거비인데 거기에 OER이라는 게 4분의 3이고 나머지 4분의 1이 렌트예요. 그 네, 비중을 네. 보면. 그런데 지금 렌트는 좀 내려간다고 해도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면 그리고 물가 때문에 유틸리티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네. 사실 OER이 많이 꺾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 호주의 4월 물가가 나왔는데 그게 올라갔고요.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물가가 독일에서 나왔는데 독일 물가도 낮아지다가 이제 점점 평평해지는 2.0%를 목표로 한다면 많이 내리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많이 내리는 경우는 제가 봐서는 진짜 경제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식어서 안 네. 좋아져서 많이 내리지 그 외에는 많이 내리는 경우는 사실은 어려울 것 같아요.
경제가 그렇게 안 좋아질 것 같은 분위기도 전혀 조짐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소비재 업체들 실적 발표하는 걸 보면 물론 뭐 업체마다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월마트도 그랬고 실적들이 생각보다는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사람들이 아직도 좀 돈을 많이 쓰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뭐 옷 같은 것들 이런 것도 물론 이제 브랜드마다 좀 차별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실적들이 괜찮은 것 같아서 네네. 보면 사람들이 아직도 돈을 좀 쓰는구나 좀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근데 그게 월마트는 약간 해석이 엇갈리는 것 음. 같아요. CFO가 그때 실적 발표를 할 때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도 비가 안 하고. 너무 비싸져서 월마트에서 돈을 쓰기 시작해서 그게 실적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보면은 외식비가 정말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미국으로 오기 전에 이제 주재원들 분들 얘기를 들었을 때 외식을 못 하니까 자꾸 집밥을 하게 돼서 다들 장금이가 돼서 한국에 돌아간다. 오이 소박이 닫고 난리 지금 난다. 장금이 저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진행 중. 반찬 열심히 네, 만들어 나눔하고 만들고 막 박장금. 메추리알 조림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저는 요새 외식이 좀 늘었어요. 왜냐하면 컨퍼런스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예약을 하다 보니까 뭐 저녁 300불, 400불 뭐 1인당, 네네네. 뭐 점심 뭐 150불, 200불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불은 아무것도 아니네라는 생각이 싸네, 갑자기 막 이런 생각 들어서 그렇죠. 몇 번 네. 예식을 했다가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게 쌓이면 또 큰 와, 금액이 되니까. 근데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도 굉장히 지금 물가가 올랐죠. 너무 올라서 네. 다들 힘들다고 하시는데 미국도 그 월마트 얘기하다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월마트 실적은 이게 정말 소비가 잘 되는 신호인지 혹은 고소득층이 내려와서 그렇죠. 예, 월마트로 신호인지 쓰는 그거는 건지. 좀 해석이 분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러니까 왜 먹는 것도 사실 외식 얘기하지만 치폴레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도 계속 수요가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가격 다 올렸다고 생각했는데도 올릴 수 있는 데들은 아직도 올리고 있구나. 근데도 수요가 따라오는구나. 뭐 이런 것들도 좀 맞아요. 네, 그 보이는 것 치폴레가 요새 싼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치폴레가 싸니까 좀 왜냐면 올려도 맥도날드 예전에는 괜찮은. 치폴레가 네네. 맥도날드 2배였어요. 제가 2014년에 여기 연수를 왔었는데 그때만 해도 치폴레는 비싼 음식이었고 네네. 맥도날드는 싼 음식이었어요. 네. 왜냐면 맥도날드 빅맥 밀이 그때 한 6, 7불 정도 했고 치폴레는 한 10불 가까이 10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배 비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치폴레 12불, 맥도날드 빅맥 세트, 밀 세트 12불 맞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지 이거? 그래서 맥도날드 실적이 안 좋았던 것도 그 이유라고 또 거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결이 네. 되죠. 맥도날드 그래서 5달러짜리 메뉴 만들고 버거킹하고도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예. 그런 소비자층이 결국에는 이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라는 걸 이제 유통업체들, 식품업체들 다 알고 가격을 하나 등급을 나누려고 하고는 있는데 스윗그린 같은 매장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치폴레에 비하면 또 비싸요. 근데 그거를 또 소비하는 층은 또 잘 돼서 이 회사 주가도 올라가고 하는 거 보면 이게 점점 이런 양극화도 심해지고 그 와중에 버티는 계층 때문에 아직은 티가 덜 나는구나라는 네, 걸 또 이번에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맥도날드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걔네도 보니까 그 타임스퀘어에 있는 매장에 보니까 얘네도 그 비용 절감 위해서 가보셨겠지만 키오스크 직원이 무조건 다 없잖아요. 키오스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어렵다니. 아마 거기도 아마 재료비나 이런 등등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그러니까- 만지지 마. 보석보석 그러니까 소리가 나도 그 얘기 들어야 돼. 계속 소리 나고. 근데 만지고 싶지. 마음이 불안해서 우리 집에 이렇게 애들 쪼물쪼물한 공이 있는데 가져다 줄게. 심리적 안정을 야, 위해서. 이거잖아. 쭉쭉. 예, 그런 거랑 계속 만지는 거서 애들 심부불안을. 나도 가끔 하거든. 아, 그게 자꾸 떨어져. 그래서 붙여주고 싶어 지금. 나도 마감할 때 이렇게 불안할 때 만지거든. 너도 지금 떨어지기 직전이야. 그러니까요. 아, 우리 넷플릭스 안 되는데. 인플레로 인한 그 각 기업의 실적 영향이 소비가 지탱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침체 혹은 스태그플레이션 시작인지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니까 이게 참 투자자들도 헷갈릴 것 같아요. 보고 근데 있으면. 저는 하나 그런 네네. 관점에서 볼 때 네네. 이런 걸 하나 전제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큰 경제다. 3억 5천만 명의 노동인구가 1억 7천만 명에 달하는 엄청나게 큰 경제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의 데이터를 보고 이게 미국 경제가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기업 실적 하나만으로 예, 해석하지 말자.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1인당 2배고요. 그리고 경제 규모가 7배. 우리나라가 1조 6천억 달러인데 여기는 27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경상도는 좋은데 전라도는 안 좋아.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경기가 수도권만 좋다. 뭐 맨날 이런 얘기 나와. 그 조그마한 1조 6천억짜리 경제에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28조 거의 30조에 가까운 경제이기 때문에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저기 달라서 하나의 데이터를 보고 여기가 나빠졌어. 여기가 좋아졌어 하기보다는 데이터의 흐름. 그래서 페드 같은 경우에 항상 인플레이션 데이터도 한 달치에 연연하지 말고 3개월, 6개월 평균으로 봐서 트렌드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나오는 게 그런 거고요. 데이터도 비슷한 종류의 데이터를 여기를 같이 봐야지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FOMC 의사록에서는 어쨌든 1월부터 3월까지 수치가 있으니까 이제 해석이 굉장히 매파적으로 의사록이 나왔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그랬고, 그리고 연준 위원들도 계속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특히 그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신규 주택 임대료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주거비가 진짜 관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네. 합니다. 예. 아, 저는 보험료 오른 거를 언제 느꼈냐면 렌트할 때 보험 하잖아요. 아, 차 렌트할 네네네. 때 자동차 보험료가 이제 계속 올라오는데 렌트할 때 보험료가 올라오니까 이제 전체 렌트비가 너무 비싸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번 이제 롱위켄 때 차를 빌리려고 그때 이제 사실 롱위켄이라서 더 비싼 거기도 한데 3일 풀로 이렇게 빌렸거든요. 보험료까지 해서 $700. 우리 돈 100만 원. 그래서 근데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보험료가 하다가 반이죠. 거의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씨 이거 너무 비싸졌다. 그래서 이거 인플레이션 두 번 그래서- 못 내려. 그래서 보험료가 더 올라요. 아,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안 드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보험을- 기존 가입자한테 예. 부담이 더 부담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보험을 안 드는 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고가 나면 이 보험사에서 물어야 될 비용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험 가입자한테 더 많은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는 손해율이 무보험자 커서.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3일 렌트하면서 100만 원 하니까 이게 또 100만 원이라고 $700는 이제 또 괜찮은 것 같거든요. $700는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 하자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1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우씨. 그리고 메모리얼 데이 때 막 미국 곳곳에 그 폭우 내리고 막 그래서 토네이도 있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네. 일요일에. 그런 게 있을수록 또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보험사 CEO, 특히 손보사 CEO들은 그러니까 농부와 같은 마음이거든요. 날씨를 날씨. 보고 등등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골드만삭스 내에서는 CEO랑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 팀을 이끄는 얀 헤치우스 팀의 이야기가 또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데이비드 솔로몬은 연내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얀 헤치우스 팀은 좀 더 긍정적으로, 뭐 과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물러서긴 했지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를 보고 이제 해석이 미국 안에서도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금리 인하 관련해서. 재밌는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전망은 계속 다 뒤로 미루고 있고 사실 네네. 골드만삭스도 7월 얘기했다가 이제 또 9월, 그러니까 계속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골드만삭스도 미뤄가고 있는데 주식시장에 대한 뷰는 다들 엄청 다 좋다라는 쪽으로 다 네. 이동하고 있고, 근데 그래서 S&P 500의 목표치를 높여 잡는 근거를 보면 다 얘기하는 게 이제 거시경제 변수는 얘기를 못 하고, 왜냐면 금리 인하는 미뤄지니까. 네.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하면 어차피 내리는 거니까 괜찮지 않아? 라는 거. 그리고 다 기업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야. 그리고 AI 덕분에 정말 생산성이 향상될 거야.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거시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점점 더 안 좋아지는데 주식시장에 대한 뷰는 점점 더 좋아지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그 점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별명이 이제 천비디아가 돼가지고 갓비디아죠. 갓비디아. 천비디아도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제 $1,000 넘었고 $1,400로 예상하는 것도 이제 꽤. 이쯤에서 하나 질문 받고 아, 네네네. 준비. 엔비디아 시총이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애플을 추월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6월 안에 엔비디아가 애플 시총을 추월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면 예스. 하나, 둘, 셋.
왜냐면 3%만 더 오르면 돼요. 진짜 3%만 더 오르면 돼. 하루에 뭐 7%, 엔비디아 같은 큰 주식이 막 7%도 오르는데 지금 수준이면 이제 3%만 오르면 되니까. 맞아요. 너무 근처까지 갔어요. 그쵸. 그래도 1,400달러까지 오르는 거 너무 과한 긍정 아닌가 싶기는 해요. 이렇게 하면서 또 자기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걸 수도 있죠. 애널리스트나 이런 쪽 투자은행 쪽에서 1,400달러까지 보세요, 여러분들은. 근데 이게 로젠블렛이나 캔터 피츠제럴드 이런 맞아요. 데서 두 곳이 맞아요, 제시를 맞아요. 하고 있는 게 가장 네네. 높은 목표 주가이고 네네. 근데 보면은 여기에서 로젠블렛이 작년에 딱 1년 전에 1,100을 제시했을 때도 말도 안 되는 숫자라고 했는데 그래요? 8월쯤인가 제시하고 거의 1년 정도 유지했던 것 같아요. 600달러, 700달러 할 때 1,100달러 플러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너무 높아서 이걸 빼고 나머지를 이제 다 들여다보는 상황이었는데 엔비디아가 그걸 입증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기업이 이 뭐 투자은행들이 사실 이렇게 목표 주가 제시해놓고 갑자기 투자 의견을 어떤 때 매수로 어떤 때 비중 확대를 살짝 조정해가면서 피해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네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아키텍처가 H100이라고 하는 거가 기본으로 제일 잘 팔리고 그 뒤에 있는 블랙웰이 나올 거라고 하면서도 이미 이게 너무 성숙해서 계속 팔리는 게 이번에 입증이 됐잖아요. 아, 이 정도 수요를 다 받아들여서 생산을 또 해내는구나라는 걸 봤기 때문에 그리고 1,400이면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 멀진 않아. 한 15%? 20%도 안 돼요. 이렇게 오르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도 깜짝 실적을 했기 때문에 아마 또 가능하지 않을까요? 엔비디아 그래도 살 수가 없네요. 너무 비싸서. 아니, 엔비디아가 못 오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시총 2.6조죠. 2.6조를 합친 게 뭐냐면 JP모건과 버크셔 SI와 메타를 합친 게 2.6조고요. 아마존과 월마트와 넷플릭스를 합쳐야 2.6조고 구글과 홈디포와 디즈니를 합치면 또 2.6조.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기업들 다 때려 합친 것만큼 이상이나 엔비디아가 커졌기 때문에 더 못 오른다는데 엔비디아가 사실 지금 추세대로만 계속 돈을 벌면 네. 그럼 올라가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돈을 버니까. 영업이익 70%를 내면서 그러니까 매출의 70%가 이익인데 그리고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시장이 뭐 1조 달러로 커진다고 하면 지금 매출 뭐 몇천억 달러 안 하잖아요. 이번에 뭐 기껏해야 올해 뭐 한 2천억 달러 뭐 할 텐데 그게 1조 달러 가고 거기서 엔비디아가 시장 점유율 80%를 한다. 그럼 8천억 달러가 되고 거기에 영업이익률 70%를 유지한다는 가정을 한다면 1,400달러 뭐 금방 넘죠. 사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게 되고 그게 될까에 대한 사람들이 약간 불안감이 있는데 지금까지 엔비디아는 지난 1년 동안 그거를 입증을 해왔어요. 우리는 이런 회사야. 우리는 할 수 있어. 맨날 그걸 해왔기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한 번은 다음 분기쯤에 실적 발표하면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저는 6월에 왜 한번 역전될 거라고 보냐면 엔비디아는 유지가 되는데 애플이 한번 또 꺾일 수 있는. 왜냐 애플한테는 제가 보면 악재가 많지 호재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네. 뭐 중국에서도 좋은 소식이 나오지는 않을 거고 할인 판매로 인해서 애플 아이폰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뭐 미중 관계도 안 좋아질 거고 결국은 애플에 대해서 뭔가 중국 사람들도 뭐 생산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 많이 막 금방 압박은 못 하겠지만 애플도 어쨌든 중국에서 생산 기반을 옮기고 있고 네. 중국도 그걸 누르고 있을 거예요. 그런 점들도 있고 AI를 채택을 해서 올라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AI의 기능 자체가 애플이 개발한 게 아니라 지금 오픈 AI 이런 데서 갖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삼성도 당연히 뛰어야죠. 삼성 주가도 AI 폰 나왔는데 엄청나게 뛰어버려야죠. 근데 과연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그래서 그런 것들이 6월에 이미 발표한다고 다 됐고 네. 그런 게 저는 반영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뭐 애플 주가가 앞으로 굉장히 좋을까라는 데서 약간의 의심은 있어요. 애플 지킴이. 저는 애플 주식이 애플 없고요. 지킴이. 여러분 저는 애플 주식이 애플 없고요. 지킴이 우리 병아리 나서 말씀해 보세요. 아, 근데 확실히 중국에서 애플도 빠져나오려고 제가 오늘 아침에 본 게 이제 어디 동남아에서 처음으로 애플 스토어를 연다라는 거를 봤고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그러니까 애플 스토어를 열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소비와 생산 모두 중국에서 약간 벗어나서 다른 시장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고 AI 관련해서는
사실 오픈 AI가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드러난 것만으로는. 네. 여기서 이게 얼마나 다른 업체들이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진짜 엔비디아처럼 해자가 있는 것인지 이거는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일론 머스크가 열심히 만들고 있는 XAI에 그렇게 이번에 자금 조달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네. 엄청나게 때려 부어서 몇 년 안에 혹은 오픈 AI랑 비슷한 수준의 어떤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인지.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애플도 또 열심히 하면. 해자가 있다는 게 무슨 그러니까 뜻이에요? 이제 지금 오픈 AI가 내놓은 이 제품이 네네. 투자가 이미 많이 되어 있고 독보적인 것이어서 다른 기업들이 AI로 아, 못 쫓아올 진입장벽에 정도의 있는 어떤 거. 수준인 네네네. 건지 아니면 다른 기업들도 열심히 돈을 때려붓고 투자를 늘리면 네네.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인지 네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후발주자들이 입증을 어느 정도 해주겠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애플도 지금은 다른 데서 이렇게 갖다가 쓰고 하고 있지만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을 올라올 수 있는 것인지 네. 아닌지에 대해서는 일단 봐야 될 것 같다. 근데 그거는 사실 비슷하면서도 결이 다른데 어차피 네. AI 경쟁은 오픈 AI와 구글의 경쟁이고 네. 구글을 본따서 어쨌든 넘어서려고 샘 알트먼이 무슨 가진수를 다 쓰고 있는 거긴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면에서 대항할 회사가 이번에 며칠 전에 발표 나온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 네. 아, 이거 불안증. 지금 두 명 보면서 나 계속 불안 가지고 있어. 아니 이게 내려놓으라고. 너무 신경 쓰여. 나도 둘이 미나리 하는 이유가 있네. 아니 그리고 지금 미나리 하고 와가지고 지금 마음이 더 지금 에너지가 좀 빨려 달래줘야 있어요. 돼. 괜찮아요. 잘하고 네, 있어. 에너지가 빨려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아무튼 달래줘야 돼. 네, 아무튼 말씀드리기 죄송해요. 예. 저는 그 두 회사의 경쟁이라고 보고 여기에 낄 수 있는 남은 회사가 네. 일론 머스크가 가진 XAI 정도인데 네. 근데 이 구도가 정리되는 건 이제 별도로 보고 그러니까 지금 원래로 돌아가서 엔비디아를 애플이 언제 넘느냐 넘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많은 전문가 저희도 이제 예상하지만 권민치 같은 분도 이달 초에 애플이 출하량이 작년 대비로 확실히 둔화가 된 건 맞고 네. 이게 2억대 초반 정도까지 밀려 있대요. 그래서 네. 여기서 반등할 수 있을 만한 시점이긴 한데 결국엔 WWDC가 6월 10일에 열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때 이게 정말 이 오픈 AI 거를 태우든 제미나이를 태우든 원하는 기능이 있지 않고서는 그 교체수가 그만한 교체수가 한 번 더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일으킨다라는 논지거든요. 결국에는 저희도 보기에는 애플은 그만한 한 1, 2주 사이에 뭔가 모멘텀이 아직은 없는 상태이고 네. 그리고 엔비디아는 여전히 사람들이 계속 사고 싶어 하니까 넘을 수 있을 만한 환경이긴 한 것 같아요. 네. 애플이 보여주기보다는 네. 본인 스스로 창조한 서비스랄 게 마땅히 없을까봐 네, WWDC를 하더라도 네. 그게 하나의 걱정이고 너무 기대를 이미 많이 해놔가지고 네. 네. 근데 그거 말고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많이 밀릴까 싶기는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혁신적인 기업은 소비자들이 자기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니즈를 만들어서 물건을 팔잖아요. 사실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었을 때 그렇게 만든 거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AI가 막 엄청 뛰어나게 탑재가 돼도 이제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요. 기계가요? 지금의 그 애플이 그런 제품 내놓는다 해도 지금의 인플레와 지금 소비자들이 그래도 어쨌든 조금씩 둔화하고 있잖아요. 소비되는 게. 그런 부분에서 좀 제한이 있지 않을까. 지금 거의 뭐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기계를 새로 내놓는다고 했을 때 지금 같은 중국처럼 상황에서. 할인해주면 살 수 있을 텐데. 아, 그렇죠. 예, 예, 예. 사실 최근에 애플이 제가 봐서는 혁신한 게 별로 없어요. 뭐 비전 프로 나수 씨는 좋아했지만 지금 이름도 뭐 안 사길 어디 갔는지 잘했다. 뭐 아무도 맞아요. 모르고요. 근데 한때 그냥 그러고 완전히 제가 사라졌어요. 봐서는 가치주가 됐고 가치주인데도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워런 버핏도 팔고 있고 워런 네. 버핏이 얘기했죠. 뭐 이게 세금 문제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아니 2배 올라갈 건 무슨 세금 문제가 있어요. 그냥 네네. 갖고 있으면 되지.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워렌 버핏이 보기에도 아닌 거죠. 그럼 워렌 버핏 좋은 말 하면서 팔아야지 나쁜 말, 야, 이거 다 던질 거야. 이렇게 하면 난리 나니까. 아직 못 팔았는데. 그럼요. 많이 들고 있는데. 아직 못 팔았는데. 그래서 그런 거고. 제가 봐서는 애플이나 삼성이 지금 똑같아요. 둘 다 못하고 있어요. 둘 다 못해서 잘 살아남고 있어요. 그나마. 왜냐하면 둘 다 관리쟁이들이 다 CEO를 하고 네네. 그래서 혁신이 없고 그냥 그동안 갖고 있는 거를 먹고 살 뿐이에요. 계속해서. 이익을 낼 뿐이고 제가 봐서는 혁신 DNA는 둘 다 거의 없어진 게 아닌가. 뭐 애플카 이런 것도 보면 그러니까 CEO 받기 전에는 저는 별로 이렇게
주가에 뭐가 잘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 많이 내려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네. 올라갈 엔비디아처럼 애플이 뛸 수가 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이란 거죠. 참 이게 말이 쉬워서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혁신이라는 게 리스크 테이킹을 정말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은 참 힘든. 샘 알트만처럼 들이받든지 그렇죠. 그래도 뭐라도 해야 바뀌는 게 맞아요. 보이니까. 예. 구글 같은 회사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가지고 있는데 꺼내지도 못한 거를 알트만이 나타나가지고, 물론 그게 어제도 무슨 테드 강연 때문에 약간 논란이 있었더라고요. 그때 네. 나간 이사회 멤버가 네네. 얘가 거짓말 해가지고 이사회한테도 안 알리고 챗GPT를 공개했더라. 우리도 트위터 보고 알았다라는 샘 거. 알트만이 거짓말을 네, 해서 그걸 이제 네네. 다시 한번 회자시켰는데 이미 끝난 문제고. 네. 근데 그런 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하잖아. 우리는 무조건 구글만큼 하는 AI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구글도 네네. 마지못해서 막 뭔가를 하는 게 네.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그만한 변화를 말씀해 준 것처럼 애플은 하지를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시리를 바꾸겠다고 하는데 2.0이 된다고 해도 네. 자체의 모델은 아직 없기 때문에 네. 투자 규모도 못 쫓아가고 있고 그건 진짜 걱정스럽긴 하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저는 챗 GPT가 저의 업무 능력을 굉장히 생산 능력을 향상시켰거든요. 그건 저도 동감. 매우 동감. 아주 많이 향상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 경제 수치로는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거를 걸러내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 경제 지표에 얼마나 반영이 될 것이냐. 물론 주가는 지금 뛰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주가를 조금 보수적으로 잡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처럼 느껴지죠. 네네. 우리가 뭘 이렇게 챗GPT한테 맡겨서 네네네네. 뭔가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점점 저의 능력은 떨어져요. 제가 원래 맞아요. 번역 같은 거를 막 제 혼자 이렇게 보다가 챗GPT 시키면 너무 잘하니까 그거 하잖아요. 그럼 어느새 번역을 맞아요. 못해. 그래서 저는 이제 궁극적인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인간이 이제 너무 쉬워지니까 뭘 하니까 연구를 안 하는 거죠. 그럼 연구를 안 하면 더 이상의 어떤 뭐 연구 논문, 대학에서도 누가 연구합니까? 이제는 그거 챗GPT에 물어보면 논문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챗GPT는 지금까지 나온 거를 다 종합을 해서 한 거잖아요. 더 이상 나오지 않은 거를 뭔가 스스로 개발을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쪽에 있어서는 앞으로 누군가 사람이 뭔가 새로운 결과물, 연구 결과물을 내놓지 않게 되면 오히려 이게 이제 여기서만 계속 맴도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나라는 걱정도 약간 있어요. 이게 그래서 과연 생산성의 향상인가? 누군가는 사람이 생산성을, 그러니까 갑자기 잡스가 이러고 있다가 그래 아이폰을 만들자 팍 만들어야 되는데 챗GPT가 아이폰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다시는 아무도 아이폰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냥 챗GPT한테 뭐 할까 이렇게 물어만 보다가 머물러 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걱정되지만 업무에 있어서 배제할 수는 없죠. 없죠. 네, 없죠. 우린 이미 빠져들었어. 그래서 오늘 전해드렸지만 이런 네. 거가 정말 최적인 회사가 회계 관리하고 직업 관리하고, 회계 관리하면 대부분 뭐 숫자나 아니면 메일 보내서 고객 관리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거 그냥 다 언제 그 엑셀 뒤지고 있어요. 요거는 AI한테 맡기면 그런 건 생산성이 뚜렷하게 늘어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나머지 정말 창의적인 부분에 그림 좀 우리 같이 그려볼까? 내가 그린 걸 그리고 너도 한번 그려볼래? 뭐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전혀 결이 다른 양상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 나름대로의 정말 창작 문화가 따로 있고 인간이 하는 문화가 따로 있어요. 이게 이제 같이 성장을 하는 것 같고, 저희가 말하는 생산성은 정말 몇몇 특정 회사만 제대로 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회사별로 다 다를 거예요. 회사별로도 다르고 부서별로도 다르고, 뭐 맞아요. 재무나 회계 파트, 연구 파트 이런 데도 다를 수 있고요. 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챗GPT가 다음에 이런 거죠. 삼성에서 지금 지금 2나노 그 생산 잘 안 되는데 그거 좀 하게 해줘. 그렇게 하면 해결되면 되는 거죠. 그럼 중국도 1나노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1나노 미세공정 그 설계도 갖고 와봐. 안 되잖아요. 그거. 누가 하냐 이거죠, 그거를. 네. 점점 사람들이 안 하게 될 텐데 이 점점 생각을 안 하게 되고. 아니 근데 핸드폰 나올 때 사실 네. 야 옛날에는 막 그 수첩에다가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거 사람들이 그리고 전화번호를 많이 외웠잖아요. 네. 다 외웠는데 이제 아무도 사실 진짜 가족들 전화번호도 막 외우나 마나 막 이런. 저는 엊그제 누가 네 전화번호 몇이냐 했는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전화번호를 외울 필요가 그래. 없어졌지만 근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이게 그렇죠. 인간 그런 얘기 어떤 많이 하죠. 내가 기억력이 나빠지고 뭔가 이렇게 내가 전화번호를 외우는 능력이
상실되고 약간 그런 것보다는 그냥 어쨌든 다른 쪽으로 더 연결시키는 창의성을 것들이 많아진다고 확장을 그러잖아요. 많이 예, 쓸 수 예.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걸 이게 보면 똑같아요. 노래방 기계 노래방 나와서 노래 가사 이제 외워서 노래 부르는 일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한 3, 40년 전에 나왔거든요. 아 그런 얘기가 있었군요. 네. 비슷한 거죠. 너무 연식이 나와버렸네요. 머스크 XAI 얘기를 조금 더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최근에 펀딩을 하면서 60억 달러를 모아서 네. 정말 저력을 딱 보여줬고 정말 오픈 AI에 대적할 수 있는 곳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 머스크는 이제 테슬라를 정말 마음이 테슬라 떴나 주주들은 봐요. 답답할 것 같아요. 네네. 아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본인이 얘기했던 건 이제 25% 이거 안 해주면 나 다른 데서 차릴 거야, 밖에서 할 거야 막 이랬는데 그거를 실제로 밖에서 하는 것 같은 네. 지금의 모습을 보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게다가 테슬라는 보니까 FSD 주행 중에 열차와 충돌할 뻔한 동영상도 나와가지고 12.6까지인가가 지금 공개가 계속 되고 있는데 네. 이게 공개될 때마다 그런 오류를 수정하는데 이게 뭔가가 자꾸 발생하는 사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전히 그런 열차 충돌도 그렇고 네. 큰 하얀 물체를 아직까지 약간 구분을 못하는 문제들이 종종 있어서 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고쳐 나갈 텐데 결국에는 AI로 네네. 해서 근데 실제로는 이 회사의 수익성이나 잠깐 보여준 그 사이버캡의 정체를 그럼 잘 보여줄 거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갑자기 AI 투자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들만 주구장창 하니까 테슬라 주주분들은 속상하실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진짜 아직까지 많이 들고 있는 네. 주식인데도 그런데 또 엔비디아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XAI가 엔비디아 최신 칩에 대한 수요를 2만 개에서 한 10만 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은 돌고 돌아 또다시 엔비디아로 아니 지금 AI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방법은 엔비디아 칩 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젠슨왕 얘기도 그 기업들뿐 아니라 이제 국가로도 확장이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국도 사실 전투 전쟁을 할 때 이제 탱크를 사고 미사일을 쏘는 게 아니라 네네. 정말 AI 시스템을 고도로 만들어 갖고 네. 완벽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AI가 네. 스스로 판단해서 뭐가 어디서 뭐가 나오면 그 타격을 만들어서 그냥 날리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밖에 없고 네. 국가는 뭐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막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만 투자를 했는데 만약 클라우드로 수익이 그만큼 안 나요. 그러면 투자를 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국가는 그런 게 없어요. 네. 손익분기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세금 걷어가지고 우리 디펜스, 국방비는 계속해서 그냥 지출하는 돈일 뿐이죠. 만약 그쪽으로 이제 각 나라별로 그게 경쟁이 붙는다. 네. 그러면 제일 좋은 걸 사야 되죠. 당연히. 뭐 우리가 전투기 한 대 뭐 미국에서 1조 원 주고 사고 막 이러는데 네. 그거 엔비디아 칩 몇만 달러 주고 못 사겠습니까? 그것만 갖고 있으면 올라오는 전투기 10대 떨어뜨리고 막 이런 데는데. 네. 그러니까 그때 가면 돈을 막 쓰는 거죠. 막 쓰게 되는 그런 경쟁이 붙으면 네. 진짜 시장이 커질 수 있어요. 정말. 약간 가벼운 얘기로 좀 꺼내보자면 엔비디아의 그 젠슨 황이 코딩 배우지 말라고 이렇게 엔비디아가 뜨고 이렇게 AI가 뜨고 이러고 있는데 코딩 배우지 말고 거기서 인문학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이 된다고 보세요.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냥 네네. 이제 자연어로 내가 얘기를 하면 원하는 프로그래밍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C 언어든 무슨 막 프로그래밍 언어를 각자 다 배워가지고 그 언어로 컴퓨터랑 대화를 했는데 네. 이제는 AI가 중간에서 내가 사람 말을 하면 사람 말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짜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난 사람 말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언어를 굳이 배울 필요가 없어지는. 저는 애들이 있는 입장에서 자꾸 그 교육하는 얘기 뭐래 지금 다들 지금 문송합니다 하고 이공계 보내려고 난린데 자꾸 인문학 얘기하고 있어. 자꾸 이 생각이 들어서 그 관점에서 여쭤봤어요. 근데 아니, 그 말이 그런 뭐 인문학만 해라 뭐 이런 말이 아니고 네네. 저는 거기서 좀 인상적인 게 이런 생물학 쪽에서 네네. 인간이 인지하고 연구할 수 있는 건 지금까지 뭐 개념 분석도 하긴 했지만 한계가 있는 상태잖아요. 네네. 근데 AI를 기반으로 하면 요거를 넘어서는 물질을 창조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하는 게 본인도 이제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투자도 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그런 쪽으로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언어는 이 엔비디아 제품들로 해줄 테니까 AI도 있고 나머지 그단에서 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나노급, 2나노급, 1나노급 설계를 할 수 있는 걸 네가 공부를 해. 근데 그 중에서 컴퓨터 기반한 건 웬만한 건 AI가 이제는 다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정말 기본이 되는 과학
과학적인 생물학적인 상식을 배우는 사람들이 이제 정말 가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이 나와서 그게 더 눈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막 컴퓨터 배워야지 막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젠 좀 인류의 어떤 더 기여도 하고 수익도 나올 사업들을 얘가 다 해준다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네. 저 어제 집에서 이렇게 릴스를 보는데 97년도에 뭐 여기 공중파 방송인 거예요. 네네. 근데 거기서 뭐를 보도하냐면 요새 그 속기사가 네네. 유행이다, 뜨는 직업이다. 아. 근데 정말로 손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손으로 아. 이렇게 이 사람이 지금 말을 하고 있으면 바로 옆에서 이렇게. 받아 적는 거고 이거를 지금 자격증을 따려고 사람들이 막 엄청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유망 직업. 왜냐면 그게 이제 전문성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냥 대충 이렇게 써도 막 지렁이 글씨 같은데 그 사람은 그걸 쓰는 방법과 읽는 방법을 다 아는 건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기술이죠. 그 사람에게는. 하지만 그 기술이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거고, 그럼 더 이상 그거를 배우지 않아도 되는 거고, 약간 미래가 되면 코딩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사실 코딩이 이제 재밌는 게 약간 논리 구조를 짜가지고 그걸 이제 컴퓨터한테 알아듣게 말하는 건데, 그냥 이제는 논리 구조만 짜면 그 언어는 해결을 해주니까. 의식의 흐름인 듯 아닌 듯 이제 오늘 진행을 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2주 뒤에 또 엔비디아가 어떻게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지, 애플을 또 투어를 했는지 등등을 가지고 다시 과연, 한번 네. 2주 뒤에도 얘 다시 만나나요? 잘 좀 보존해놓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